안녕하세요. 이슈 이다 시간입니다. 미 동부에 기름이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주유소 대부분의 휘발유가 바닥이나 소비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고 출퇴근을 걱정하는 주민들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들어선 이후 정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를 입기 시작한 겁니다. 적성 국가 혹은 범죄 집단의 사이버 공격을 막지 못해 말할 수 없는 국민들의 고통을 야기한 겁니다. 이건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정부의 무능이자 무책임이죠. 이런 상황에서 기껏 한다는 게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으로 막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의 에너지 정책을 비상 상황이니까 잠깐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욕이 나옵니다. 원래라면 휘발유 바닥난 주유소, 그나마 기름이 남아있는 주유소에 늘어선 수십, 수백 대의 차량을 직접 찍고 취재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도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 최대한 움직이지 못한 점, 이렇게 열받은 모습으로만 지금의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가동 중단 사태가 닷새째 접어들면서 가스 대란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미국은 휘발유나 석유, 기름 등을 보통 가스라고 말하죠. 이곳 버지니아는 물론이고 알라베마, 델라웨어, 조지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등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미동부 주유소의 60% 이상에서 가스가 동이 났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가스를 아직 팔고 있는 곳에서는 갤런당 가격을 평상시보다 1, 2불 올려서 팔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 옛날 70년대 석유 파동이나 90년대 걸프전 이후로 이런 광경은 처음 본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바이든이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사는 버지니아주는 어제 오전 콜로니얼 가동 중단을 이유로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요. 오히려 이런 선포가 주민들을 자극해서 이 같은 가스 파동을 불러일으킨 게 아니냐는 여론도 높습니다. 여기 미국 사람들은 지난해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마자 물, 화장지, 사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대비가 워낙 철저해서 뭐 하나 터졌다 하면 관련 물품이 한순간에 동이 납니다. 제니퍼 그레놀름 에너지부 장관도 코로나19 사태 때 휴지를 사들일 마땅한 이유가 없었듯 지금도 기름 사재기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기름 구매 행렬에 동참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그런 소리 할 시간에 어떻게 이번 사태를 해결할지 고민이나 하길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주유소들이 난리가 난 건 어제 낮부터인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번 주말을 고비로 가스가 넉넉히 공급될 것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분위기로 봐서는 심각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료시장 정보 제공업체 가스버디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미 전역 휘발유 수요는 일주일 전보다 약 20% 늘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 남동부 5개 주의 휘발유 수요는 50%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기준으로는 70 내지 80% 이상 폭증했겠죠. 개인 소비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버스, 트럭, 항공기를 운영하는 장거리 운송업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노선 조정으로 기름 아끼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편 전미운전자협회 AAA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갤런, 그러니까 3.8리터당 2.99달러로 2014년 11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는데요. 바이든 아웃, 피켓이라도 들어야겠습니다. 불과 넉 달, 거의 60%나 가스값을 상승시킨 주범이 바이든입니다. 어제 알려드렸다시피 바이든은 해킹 조직과 러시아만 탓하고 있는데요.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환경규제 당국을 통해 펜실베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증기압 제한을 일시 철회하고 교통부가 운송규제인 존스법, 존스 액트의 한시적 완화에 남동부의 석유 공급량을 늘린다는 겁니다. 개뿔, 풀 뜯어먹는 소리로만 들립니다. 좌파 언론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보도를 참 침착하게 하고 있는데요. 민심은 정말 성이 나 있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정말 저한테도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폭 상승이랍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바이든 아웃. 이 같은 수치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6%를 웃돈 상승폭인데요. 지난달에 비해 0.8% 상승해 역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2%보다 4배나 되는 겁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인데 이는 지표상 수치고요.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상승은 훨씬 크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고차 가격이 역대급으로 치솟은 가운데 거의 전 분야에 걸쳐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전했는데요. 상승폭이 시장 전망을 넘어서고 전월보다도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실은 경제 정상화 속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좌파 언론은 해석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바이든 정권을 감싸려고 이런 해석을 늘어놓는데 사실 말하자면 바이든이 무리하게 내놓은 코로나9 예산에 연이어 발표한 천문학적인 예산안들이 돈을 헤프게 만들었고요. 그 때문에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올릴 텐데 이렇게 되면 경제가 또 망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든이 그 머리로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일들이 계속 펑펑 터지는데 너무너무 속이 터집니다. 정말.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요. 다음 소식은 마치 화난 마음 달래라 공화당에서 날려준 것 같은데요. 정말 사사건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딴지를 걸었던 공화당 하원 서열 3위 리즈 체이니가 드디어 쫓겨났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오늘 오전 실시된 투표를 통해 리즈 체이니를 의원총회 의장직에서 축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로써 공화당의 반트럼프 기류는 완전히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체이니 축출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아주 고무적인데요. 상원의 맥코넬 의장도 체이니는 공화당의 화합의 걸림돌이다라는 발언으로 체이니 축출을 찬성했죠. 이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상 결정난 겁니다. 그리고 체이니의 아버지인 딕 체이니 전 부통령, 딥스테이트의 가장 꼭대기에 있으며 사실상 미국의 보수적 집단을 총괄하는 그에게 거대한 패배를 안긴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이건 공화당 내부적으로는 거의 혁명과 다름없다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임하면 정계에서 자동적으로 아웃되거나 떠돌이 정객 내지는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낙인시키자는 것이 그들 딥스들의 음모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당히 부활의 발판을 만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민들의 민심이 그를 원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가스 사태로 또다시 증명된 바이든의 무능과 좌파들의 이중성, 내년도 중간선거 2024년 대선을 통해 확실히 심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공화당과 트럼프 세력이 이 미국이 무너지지 않게 바이든의 권력을 제어해 줘야겠죠. 오늘 이슈 이슈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번 감정 기복을 보였는데요. 전 그나마 어제 오전 일찌감치 가스를 채워서 난리 아수라장인 상황은 주변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계속 접했는데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좀 제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생겨서 제 부채춤을 다시 선보이고 싶습니다. 제 부채춤이 언제 보여드릴지 모르니 늘 기대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모두 꾹꾹 눌러주세요.